안녕하세요. 빨강 더블 체크맨 강부장입니다. 오늘 상당히 주목될 만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건 바로 메디톡스와 관련된 판결입니다. 대전 고등법원에서 메디톡신 판매 재개 허용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 메디톡스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포인트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메디톡신 판매제 허용 판결이 나옴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메디톡스의 주가가 상당히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변동성보다는 긍정적인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트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메디톡스는 지난 5월달 이후로 해서 주가가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렇게 꿈틀꿈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우상향 쪽으로 이제 가고 싶은데 어떤 동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동력이 부족하다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주가는 전반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은 거래량이 작다는 것은 시장에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근본 판결로 인해서 시장의 관심을 확 끌어모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현재 상황까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펴지지 않는 주름, 이 기존 의견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난 6월 18일 식약처는 무허가 원액 사용,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 조작 등의 혐의로 메디톡스의 보툴리움 톡신인 메디톡신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200단위와 이노톡스, 코어톡스 등 일부 품목을 여전히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기존 톡신의 국내 및 해외 매출 비중이 각각 26%, 30%에 달하는 만큼 이번 품목 허가로 메디톡스의 향후 실적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과거에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어떤 품목에 대해서 허가가 취소가 되면은 판매를 할 수 없는 거니까 당연히 실적에 타격이 있게 되겠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예측했던 것은 이 품목 허가 취소 영향에 따라서 올해 2020년 실적은 매출액 1490억 그리고 106억 원의 영업 적자를 전망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식약처의 판매에 메디톡스는 가처분 행정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나 현재 패소한다고 가정해서 영업 적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승소할 경우에는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승소했을 경우에 실적 추정치 상향이 가능하다. 승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변화가 있다는 거죠. 영업 적자로 전망을 했는데 이런 영업 적자 전망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영업이익이 개선이 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불식시키는 판결이 나왔다 그 이야기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이 메디톡신 판매가 안 됨으로 인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 허가 취소가 됨으로 인해서 메디톡스의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판매 재개 허용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은 긍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디톡스의 대표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을 허가 취소한 행정처분에 대해 메디톡스가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서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에 대한 판매 제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예. 결론적으로 대전고법이 판매 제기를 할 수 있게끔 판결해 줬다는 거죠. 그죠? 이겁니다. 제품이 요 모양이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장 종료 후에 시간 외 단일가를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입니다. 예, 10%나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급하게. 한 주에 20만원 이상 하는 주식을 뭐 여기 보시면은 만주 단위, 천주 단위 이렇게 사들인 거죠. 그래서 단일가가 10% 올라서 상한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주가는 변동성이 크겠죠.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자, 이거는 해결됐습니다. 메디톡신 품목 허가 취소 건에 대해서는 이제 해결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은 영업이익에 적자를 예상했지만은 앞으로 영업이익이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남아있는 건 뭐죠? 바로 요겁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이 ITC 판결문을 두고 서로 공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보톨리움 균주 출처를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서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공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를 얘기하는 거죠. 예비 판결문을 두고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한 반면에 대웅제약은 이에 대해 균주 및 공정의 실질적인 차이 등을 외면한 억지 주장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메디톡스는 지난 10일 보도 자료를 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판결문에 대해서 이 과학적 증거로 대웅제약의 혐의를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같은 날 대웅제약은 또 이렇게 얘기했죠. 과학적 사실은 외면한 억지 주장일 뿐이라면서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았다. 이런 공방이 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사는 특히 균주의 독특한 유전적 변이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는 특징적인 DNA 지문인 6개의 독특한 SMP를 공유했는데 이는 염기서열이 알려진 다른 보톨리움 균주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대웅제약의 도용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대웅제약은 정인신문 과정에서도 메디톡스가 자문료를 지불하고 고용한 카인 박사조차 균주 동일성의 핵심을 근거로 내세운 6개의 공동 SMP 정보만으로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시인했다고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균주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공방을 하고 있는 거죠.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틀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ITC 행정 그 판사가 결론적으로 판결을 냈죠. 비현실적으로 짧은 대웅제약의 개발 기간과 대웅제약이 짧은 기간에 개발했다는 거죠. 메디톡신의 제조 공정의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메디톡스의 입장을 예비 판결문에서 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불리한 입장에 쓴 것은 대웅제약이고 메디톡스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ITC 최종 판결은 11월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8월이니까 시간 여유가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국 기준 7월 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대웅제약에 나부타가 영업비밀 침해했다면서 10년 미국 내 수입 금지의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절차상 이것은 이 소송을 주관한 행정판사의 예비 판정으로 4개월 뒤 위원회의 최종 판결로 남아있다. 이번 예비 판정으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균준 논란은 일단락 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ITC가 예비 판결문을 내면은 거의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의 이제 메디톡스와 관련된 이슈는 종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 ITC 이 균주 관련된 상호 간의 분쟁 요 부분하고 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메디톡신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결정 이 두 가지가 메디톡스의 주가를 하락시킨 거죠. 그죠? 근데 이 두 개가 하나는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현재 ITC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남아있지만은 거의 메디톡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월봉상 차트인데요. 주가가 이렇게 81만 3천원에서 10만원대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왜 빠졌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ITC 소송 때문에 빠졌고 최근에 또 더 빠졌던 것은 품목 허가 취소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근데 이 두 개가 하나는 완전하게 해결됐고 하나는 거의 해결됐고 일단락된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메디톡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될 거고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메디톡스에 대해서 나온 이슈를 좀 살펴보면은 이 코로나19 백신 임상 1상에서 내약성 및 안정성 확인 소식에 또 상승했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주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수익성과 성장성이 좀 부족한데 이런 부분이 다시 확보가 된다면 수급과 차트는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주가의 변동성이 상방으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는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짧게 1%, 2%, 3% 뭐 이 정도 보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매매를 하실 수 있겠지만은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변동성을 좀 지켜보시고 그 후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메디톡스의 향후 전망에 대한 자료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첫 번째는 이제 성장성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성장성은 매출이지 않습니까? 매출입니다. 그 매출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전반이 높았다가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2분기 때부터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매출액 증가율이요. 이 매출액 증가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성장성을 얘기하는 건데 증가율이 계속 이렇게 빠졌어요. 네,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향후에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와주지 않는다면은 주가는 중장기 관점에서 상승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디톡스의 향후 매출이 늘어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익성입니다. 뭐 매출액이 증가 안 했으니까 당연히 수익성도 빠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빠졌는데요. 최근에 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ROE라고 해서 자기자본 회전율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올라와줘야만이 우리가 중장기로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좀 기사를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슈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품목 허가 취소권에 대해서는 해결됐다. 그리고 균주 ITC 소송에 대해서는 거의 일단락 된 것으로 메디톡스가 유리한 것으로 일단락 됐지만은 11월 달에 판정이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메디톡스는 제가 보았을 때는 이제부터는 리스크 요인이 좀 사라졌기 때문에 사라진 부분이 다시 실적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대응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단기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대응하시면은 그만큼 이제 손절 라인을 갖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간단하게 손절 라인을 말씀드리면 18만 7천 원인데요. 18만 7천 원이 현재가인데요. 17만 8천 원 밑으로 빠지면은 손절, 17만 8천 원 밑으로 빠지면 손절.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살펴보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아마 기존에 이제 메디톡스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쨌건 부정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발생했다고 마무리 지으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